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화 계사입니다. 저를 뭐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신 분도 많을 텐데 일단 뭐 저는 국세청 강의를 많이 진행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 프로필은 쫙 뜰 테니까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떤 이제 중급회계 입문은 아니고 중급회계 입문을 들으신 분들 또는 어느 정도 회계적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친절한 강의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절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당연히 회계를 안다는 가정하에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내용도 당연히 정리를 할 텐데 내용보다는 조금 뭐 예제라든가 뭐 연습 문제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으시라. 그래서 회계 기초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 따라가는데 전혀 지장은 없을 겁니다. 제가 워낙에 쉽게 친절하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4장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전체 30강으로 구성이 됐는데 뭐 한 강당 뭐 30분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뭐 시간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 다 할 겁니다만은 좀 지엽적인 거, 예를 들어서 1, 2, 3장 그 말로 썰로 돼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충실한 표현, 뭐 신뢰성, 목적적 가법, 속법성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좀 숫자와 관련된 거 위주, 그리고 핵심적인 토픽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4장을 먼저 보시죠. 거기에 먼저 4장은 크게 두 가지 토픽이 있는데, 첫 번째가 현금이 현금성 토픽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은행 계정 조정표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쭉 넘기면 저쪽 뒤에 뭐 예제도 있습니다만은 그 예제 보시면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뭐 각종 시험에는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제목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인데 현금은 뭐냐,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뭐냐, 이런 것들은 따로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묻기 때문에. 그래도 뭐 보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토픽 현금 박스 보시면은 굉장히 짜잘한 거지만은 이 토픽 자체는 그냥 짜잘하게 나와요. 어떤 시험에서는 통화 보시면은 지폐 주화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 있는 괄호에 있는 외국 지폐, 외국 주화도 다 포함된다. 지폐하고 주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주화는 뭐 동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폐는 종이돈을 얘기하는 것인데 외국 돈도 포함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달러라든가 엔화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환율 주어지면 환율 때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액 현금은 이제 또 다른 표현이 시제액이라는 말도 쓰죠. 그냥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서랍 속에 있는 현금. 그래서 시제액, 뭐 소액 현금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제액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쓰이고, 거기 이제 전도금 있는데 지점에 보관 중인 현금이죠. 지점에 보관 중인 현금. 뭐 본점에 있든 지점에 있든 하여튼 다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점에 보관 중인 현금, 전도금도 다 같이 현금이 되겠고, 통화 대용증권이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박스에서 야 이게 통화다, 통화 대용증권이다, 그리고 그 밑에 요금불예금이다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어요. 각종 시험에서는 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얼마 이렇게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럼 통화 대용증권은 뭐 굳이 설명하면은 언제든지 통화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금융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통화로 바꿔 쓸 수 있는 금융자산. 그럼 거기에 뭐 타임 발행 수표 딱 나왔는데 박스 밑에 세 줄 내려가시면 타임 발행 수표에는 뭐뭐뭐를 포함한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거기 한번 뭐뭐뭐가 있는지를 한번 밑줄 그어봅시다. 타임 발행 수표에는 자기합 수표, 당좌 수표, 가계 수표 등을 포함한다 해놓고 각종 수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각각의 뜻이 너무너무 궁금하면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종 수표들은 다 현금이다. 다만 그 박스에서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거기 선일자 수표도 있죠. 선일자 수표는 예외다. 근데 선일자 수표는 여기 발행일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이 만약에 뭐라 할까요? 2018년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발행일이 뭐 2020년 1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수표 금액 뭐 1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 수표 발행일이 수표 지급한 날, 수표 교부한 날인데 이건 발행일이 미래입니다. 비록 지금은 2018년 1월 1일인데 2년 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발행일은 이런 거죠. 결국은 내가 이 수표를 받았어 라고 해서 은행 가서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를 뭐 지폐를 주세요라고 바꿔달라고 해도 은행에서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겁니다. 채권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마치 만기의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발행일이 미래인 거,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우리가 이제 지급 제시해봐도 은행이 돈 안 준다는 겁니다. 지폐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어음과 같은 성격인 것이죠. 물론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아까 수표 지급자하고 수표 발행자가, 그러니까 수표 발행자하고 수표를
교부 받은 자, 걔네들이 서로 합의를 한 거지, 그렇죠?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다 채권이다 또는 모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선일자 수표를 제외한 모든 수표들은 다 현금이다. 그래서 발행일자가 이제 미래인 것이 선일서표다. 그 다음에 우편한 또는 우편한 증서, 그 증서에다가 가로치시고, 왜 가로치냐면은 시험에는 이제 우편한이다라고 나올 때도 많고 또는 우편한 증서라고 나올 때도 많습니다.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체국에서 발행한 수표다라는 겁니다. 우체국에서 발행한 수표. 저도 결혼할 때 받아봤지만은 요거를 이제 받으면은 우체국 가서 역시 지폐로 주세요라고 하면 다 준다라는 겁니다. 다 즉시 현금화가 되는 애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것도 지금은 다 인터넷 배킹으로 되기 때문에 배당금이 그렇게 되지만은 지금은 사라진 개념이지만 시험에는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우편으로 날라온 거예요. 우편으로 야 우리 은행 가서 우리 배당금 찾아가라, 이거 삼성전자 배당금 찾아가라. 그런 것들이 이제 우편으로 날라왔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사라진 개념이지만은 어쨌든 시험에는 나온다. 그럼 바로 은행 가서 배당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시 현금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박스에는 또 이제 만기가 도래한 이런 얘기 나오죠. 만기가 도래한 국공채 이자표 또는 만기가 도래한 어음. 포인트는 만기가 도래됐다 이거죠. 그래서 만기가 도래됐으니까 역시 즉시 현금화가 된다는 거죠. 원금이든 이자든 어쨌든 만기가 도래됐으니까 즉시 현금화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거기는 포인트 단어가 만기다. 그 다음에 이 박스에서 요구불 예금이란 단어는 아셔야 된다. 아까 통화하고 통화 대용 증권은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요구불 예금은 요구하면 즉시 지불하는 예금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 보통 예금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알잖아요. 우리 보통 예금 즉시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즉시 바로바로 빼낼 수 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이제 요구불 예금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당좌 예금은 이제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만은 역시 당좌 예금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요구하면 바로 지불되는 그런 예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현금이 아닌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세 번째 줄에 가불증, 차용증서, 우표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시험들 봤을 때는 가불증은 아시죠? 우리 직원들한테 월급을 가불해 준 거, 그 우리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 가불증을 주고받는다라고 했을 때 다 채권이죠. 그렇죠? 다 채권. 돈을 빌려준 거니까 다 채권인 겁니다. 소설을 미리 땡겨서 월급을 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일종의 다 채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굳이 말하면 계정 과목은 대여금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차용증서도 이제 빌려준 거죠. 이것도 사실상 이거는 이제 거래처한테 돈을 빌려준 거니까 이것도 계정 과목으로 치면은 대여금 정도가 되겠죠. 다 채권입니다. 빌려주고 역시 주고받는 증서, 가불증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 현금이 아니죠. 다 채권이니까. 나 우표 아닌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왜 나왔냐면 우편한 증서랑 헷갈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편한 증서랑 이름이 비슷하니까 우표가 아닌 건 다 알죠. 수입 인지, 이 단어도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원서 낼 때 다 수입 인지를 주고 거기 붙이거든요. 우표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발행한 우표죠. 이것도 다 일종의 우표죠. 그다음에 부도 수표, 우리가 수표를 받은 거예요. 이 수표를 받았는데 이게 부도란 수표야. 그럼 당연히 현금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 부도 수표의 정확한 원리, 흐름은 이따가 당좌예금 하면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느낌으로 알 수 있죠. 부도란 수표니까 현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이 제한되는 예금, 역시 정확하게 몰라도 역시 뭔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 현금 아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차입후, 차입을 하고 나서 담보 잡힌 예금,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내가 예금을 갖고 있는데 정기예금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차입하고 거기 담보 잡혀서, 차입하고 나서 담보 잡혀서, 그럼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것이죠. 보통 예금도 마찬가지고 당좌 예금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예금들이 담보 잡혔어요, 이런 것들은 역시 즉시 현금화할 수가 없지 않냐. 됐고, 그다음에 2번 타픽, 2번 박스에 현금성 자산 돼 있죠. 현금의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인데, 역시 박스 보시면은 뭐라 써 있죠. 그럼 이제 금융상품은 이제 세 가지의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기예금, 정기적금 같은 수없이 많은 금융상품이 있을 텐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 금융 상품이 있다. 요 세 가지. 그래서 얘는 취득일로부터 from 취득일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 얘는 취득일이 아니라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얘는 1년 이후 도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 했던 장단기는 다 기준이 1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의 모든 날짜는 다 결산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회계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시면 안 배워도 따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정 과목 단어만 봐도.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된다. 1년 이내 현금화되는 것인데, 특이한 건 그 현금이죠. 여기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아예 애초에 취득할 때로부터 만기가 3개월도 안 되는 그 초단기 금융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실무적으로는 이런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MMA라든가 MMF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초단기 금융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기가 짧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박스는 외울 필요 없는 거죠. 그 3개월 이내라는 단어를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동글뱅이 3번 같은 것도 보시면은 환매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괄호가 중요한 거죠. 3개월 이내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환매체인데 괄호에 뭐 90일 돼 있다. 환매체인데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짜리겠죠. 3개월짜리 금융상품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근데 환매체인데 괄호에 뭐 120일짜리다. 그럼 이제 만기가 4개월짜리니까 현금은 아니고 단기 금융 상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예시도 나왔지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현금인지를 보고 현금이 아니면은 단기인지 장기인지를 판단해라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갖고 예를 들어도 되지만은 뭐 거기 있는 거 갖고 해보죠. X년 11월 1일 날 어떤 금융상품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일, 보고기간 종료일이 결산일이죠. 참 여러 가지 단어를 쓰죠. 우리 회계에서는 12월 말이 곧 결산일이고, 결산일이 곧 보고기간 종료일이고, 보고기간 종료일이고 재무상태표일, 이렇게도 이런 말도 쓰죠. 재무상태표.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거다. 보고기간 종료일, 재무상태표일, 결산일, 12월 말 다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취득일로부터 첫 번째 케이스, 반가로 1번 케이스는 만기가 1월 30일입니다. 그럼 걔는 어떻게 됩니까? 11, 12일, 만기 3개월짜리 금융상품이죠. 물론 우리는 지금 12월 말 결산일 날 서 있는 것이고,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현금이다. 두 번째 케이스는 만기가 X년 2월 28일이니까 만기 4월이죠. 그럼 걔는 현금이 아니야. 현금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로부터 판단하는 것이다.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는 단기 금융상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박스 밑에 두 줄 돼 있는데,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금융상품일지라도 사용이 제한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현금일지라도 사용이 제한돼 있으면은 현금성 자산으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도 아까도 봤죠? 차입후 담보 잡힌 예금들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면은 현금이 될 수 없다. 뭐 이미 학습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3번 네모의 당자거래. 이 당자거래 자체만으로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당자거래를 또 흐름을 아셔야 이따가 할 은행계정 조정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당자거래, 우리가 수업 목적상 당자 수표를, 물론 이제 실무상 당자엄도 마찬가지인데 이 당자엄이나 당자 수표를 편리하게 발행하기 위해서 이 당자거래를 한다라는 건데, 그 흐름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수업 목적으로는 어음을 쉽게 쓰지 마시고 당자 수표 발행하는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 회사가 있고 거래처가 있고 은행이 있죠. 1번은 당자예금을 입금하는 겁니다. 100만 원 입금. 그럼 차변의 당자예금. 이 자체로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 대별의 현금, 뭐
1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죠. 하지만 뭐 이미 학습을 했지만 이 당좌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라는 것이죠. 재무제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샀다. 120만 원. 그럼 뭐 차변의 상품 120, 대변에 뭐 외상 매입금, 뭐 또는 뭐 매입 채무. 어차피 외상 매입금이 매입 채무니까요. 이렇게 분개를 하겠습니다. 외상으로 샀을 때 이렇게 하죠. 뭐 아직까지 뭐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좌예금을 입금하고, 다시 말하면 이제 당좌 거래를 트게 되면은 은행에서 당좌 어음용지 또는 당좌 수표용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당좌 이제 어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 당좌 수표용지를 준다라고 했을 때 그 당좌 수표용지에는 금액이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외상값이 지금 120만 원 생겼잖아요. 이거 갚는데 현금 주면 뭐 끝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준다는 거예요. 당좌 수표를 발행한다. 당좌 수표 발행한다는 얘기가 여기다가 금액을 써서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0만 원 써가지고 주는 거지. 그럼 우리 현금 120만 원 주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각종 수표는 다 현금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한다라는 얘기가 당좌 수표를 교부한다는 얘기고 120만 원 발행. 그럼 분개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현금 나간 거예요. 그렇죠? 수표니까. 다만 이제 분개할 때는 어쨌든 갚았지 않냐? 매입 채무. 우리 부채 날라가고 다만 당좌예금 우리 은행 통장에 넣은 게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당좌예금이 100만 원밖에 날라갈 수가 없어요. 나머지 20만 원은 당좌 차월 이렇게 하죠. 통장 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좌 차월 이렇게 하고 재무제표는 단기 차입금으로 들어가죠. 이건 뭐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죠. 돈이 없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발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죠. 우리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좌 차월이. 어쨌든 이 당좌 차월은 개념은 마이너스 당좌예금. 하지만 현금의 차감으로 가진 않고 이거 은행에서 빌린 거 아니겠냐. 단기 차입금이다. 물론 기본 전제는 이런 게 있죠. 얘네들이 거래를 할 때 당좌 차월 한도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좌 차월 한도 계약. 뭐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맺었다. 그 50만 원까지는 우리가 통장 잔액이 없어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만약에 얘네들이 회사하고 은행이 당좌 차월기 한도 계약을 맺지 않았어. 그럼 이거는 이제 부도가 나는 거예요. 누가? 우리 회사가. 왜냐면요. 통장에 100만 원 넣어놨는데 당좌 수표 120만 원 발행했어요. 그럼 이제 거래처가 나중에 지급 제시를 이렇게 하겠죠. 지폐를 주세요. 그리고 은행이 이제 지급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통장 잔액이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너 부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래서 당좌 차월 한도 계약을 일반적으로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최대 150만 원까지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부도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다. 됐죠? 그럼 여기서 뭐 챙길 거는 궁극적으로는 당좌예금은 현금이고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이다. 수업 목적 그거 아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요 흐름을 알고 있어야 다음에 할 은행 계정 조정표를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좌 거래는 제가 다 했으니까 쭉 넘기시면 되고, 그럼 이제 거기 박스 하나가 나오는데 밑에 박스 하나 나오는데 그거 봅시다. 그래서 당좌예금은 그게 결론이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뭐 이미 봤죠. 요구불예금. 그다음에 사용이 제한됐으면은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 금융상품이다. 요 얘기 뭡니까? 사용이 제한돼 있는 당좌예금은 만약에 우리가 차입 후 담보 잡힌 당좌예금이야. 근데 그 담보 제공 기간이 6개월이야. 그러면 어떻게 단기 금융상품을 가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차입 후 담보가 잡혔는데 그 담보 제공 기간이 뭐 2년이야. 그러면은 장기 금융 상품으로 가라 이거죠. 어쨌든 사용이 제한돼 있으면은 결국 현금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비록 당좌예금이 현금이지만 사용이 제한돼 있으니까 사용 제한 기간,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담보 제공 기간 그런 거에 따라서 장기 또는 단기 금융 상품으로 구분이 된다.
그다음에 당좌 차원은 이미 얘기했죠. 마이너스 당좌예금인데 의미는 그렇지만은 재무제표는 이거 뭐 마이너스 통장 아니겠냐, 은행에서 빌린 거 아니겠냐, 단기 차입금. 당좌 개설 보증금은 이제 당좌 거래를 틀게 되면은 보증금을 낼 텐데 그 보증금을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사용 제한 예금이다. 왜냐하면 해지하기 전까지는 이 당좌예금을 이걸 해지하기 전까지는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 금융 상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보통 해지를 1년 안에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해지를 1년 안에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금융 상품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 예제를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현금이 얼마냐? 눈으로 봐도 되겠죠. 외국주화. 물론 달러, 엔화 이런 거 있으면은 거기다 환율 때리면 되는데 뭐 다 이미 환산이 돼서 나왔으니까 그냥 더해주시면 되겠고 우표는 아니죠. 타인 발행 수표, 각종 수표는 다 현금이다. 다만 이제 선일자 수표는 또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배당금 지급 통지표, 현금이죠. 그다음 만기가 도래한 국채,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국공채 이자표 또는 뭐 어음 전부 다 만기가 도래한 건 다 현금이다. 다음 전도금도 아까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이다라고 했고 우편한 또는 우편한 증서도 다 현금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환매채 90일짜리니까 현금입니다. 당좌 개설 보증금 방금 했죠. 장기 금융 상품. 차용 증서는 다 채권이죠. 돈 빌려준 거예요, 거래처한테. 그래서 채권. 그다음 마지막에 채권 돼 있는데 취득일이 11월 1일, 그 다음에 만기 2월 28일 따져보는 거죠. 만기가 4개월입니다. 취득일로부터. 그래서 걔는 현금이 될 수 없고 현금이 아니면은 결산일로부터 따져서 만기가 1년 이내 도래되네. 그럼 걔는 단기 금융 상품 되겠죠. 그렇게 관련된 연습 문제를 또 한번 풀어봐야죠. 연습 문제를 가보세요. 내용 끄트하게 연습 문제 가면은 현금 관련한 게 3문제 정도가 있는데 다 풀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현금이 얼마냐? 통화, 그렇죠? 통화 다 현금이고 우표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타인 발행 수표는 다 현금이죠. 그리고 당좌 개설 보증금은 뭐였습니까? 그런 장기 금융 상품이었어요. 그리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것도 다 현금이었죠. 그리고 만기가 도래했다. 걔도 현금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이 4가지네요. 그걸 다 더해보세요. 얼마인지. 다 더해보시면은 4번이 나올 겁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또 현금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 토픽은 현금을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시험이 좀 특이하게 나왔다. 그럼 이런 것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아까처럼 단기 금융 상품, 장기 금융 상품. 딱 거기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시험은 다 현금까지만 물어봐요. 2번도 현금이 얼마냐. 보관 중인 현금은 우리가 시제액 이렇게 했죠. 시제액. 그다음 받으러 오면 뭐예요? 이거는 매출 채권이죠. 그래서 또 다른 계정 과목이 있는 것이고 받으러 밑에 있는 선급금도 뭐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별도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급을 예금은 현금이다라고 했어요. 유급을 예금은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기압 수표를 비롯한 각종 수표, 다만 이제 선일자 수표를 제외한 거죠. 선일자 수표를 제외한 모든 수표는 다 현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편한 또는 우편한 증서는 다 현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다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답이 5번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3번째. 현금 금액이 주어졌고요. 특이하게 당좌예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다만 이 문제의 포인트는 거기 역시 외국 통화죠. 달러, 엔화, 뭐 유로화 이런 것들 주어졌는데 중간에 이제 그거 이제 환율 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봤지만 외국 통화도 다 현금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다 해서 7,000원이 나왔고 이 7,000원에는 국내 통화 100원하고 그리고 수입인지는 아니죠. 그다음에 보통예금 현금이고 그다음에 우편환도 역시 현금이죠. 우표랑 헷갈리면 안 되죠. 우편한 또는 우편한 증서는 다 현금이다라고 했습니다. 걔도 현금인. 그다음에 외국 통화 2유로 돼 있죠. 그다가 곱하시면 됩니다. 거기 1,500원 나왔네. 거기 단서 조항에 환율이 다 주어졌죠. 그리고 당좌예금은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그 X 값이고, 그리고 외국환 통화인데 달러 나왔죠. 1달러. 여기는 1달러고 곱하기
여기는 1,000원. 그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금융 상품들은 역시 기간 가지고 따지는 것이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 봐야죠. 그러면은 그렇죠. 12월부터 1월 말이니까 3개월 이내죠. 그것도 당연히 현금입니다. 이렇게 다 하시면은 X값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X값을 그렇게 계산하시면은 답은 1,8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현금을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요 1교시 토픽은 좀 쉬운 토픽이었죠. 그래서 이제 각종 시험에서는 잘 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1교시답게 그리고 첫 강의답게 좀 쉬운 토픽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나중에는 이렇게 쉬운 토픽들은 조금 더 속도를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계가 다 쉬운 것만 있으면 참 좋은데 참 이게 가장 회계 전체에서 가장 쉬운 게 방금 우리 1교시였습니다. 아무튼 2교시부터는 조금씩 어려워지겠네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